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참 풍성해지는데요. 하지만 연중에 가장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달이 10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기온 변화로 관절 근육이 뻣뻣해지면요, 허리나 목 통증 당연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단순 피곤해서 그렇겠지, 피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조기 진단받고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허리와 척추 건강 지키는 핵심, 지름길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환절기 허리, 목 통증 막는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허리나 목 통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허리와 척추 건강 또 함께 책임져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제 내일부터 바로 이제 연휴 시작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추석 연휴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네. 입원 환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진료가 있어서 네. 특별한 계획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역시 환자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우리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 위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 말씀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척추, 그 구조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척추하면 이제 몸통의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그렇진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층층이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충격도 흡수해주고 우리가 몸통을 앞으로 옆으로 굽힐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그림은 척추뼈 이제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척추뼈가 단단한 뼈 덩어리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통로가 뚫려 있는데 네네. 그 통로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뼈 속의 통로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에 나오는 척추관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뼈가 이제 작게 이제 잘게 쪼개져서 이렇게 쫙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면 그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원장님 먼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줄여서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디스크는 병명은 아니고 이제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는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뭐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디스크의 이제 껍질 또는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네네.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허리뿐만 아니고 통증이 이제 엉덩이 다리로 이제 뻗쳐 내려가거나 저린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허리나 하반신이 무겁거나 이제 불편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에서 이제 디스크만 돌출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디스크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관절뼈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그리고 이제 다리 저림 증상 등을 꼽을 수가 있겠고 특징적으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짧은 거리 걷고 나면 좀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네네. 그때 쪼그려 앉거나 벽을 짚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에서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발바닥이 시리거나 발바닥이 뭔가 붙어 있는 느낌, 감각이 이상한 것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척추 질환, 이제 디스크 탈출증, 또 척추관 협착증 둘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증상을 보이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좀 치료 방식을 다르게 접근해야 이제 또 각각의 치료 효과가 높아질 텐데요. 원장님, 그 단계별 치료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흔히 이제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뭐 진통소염제라든가 아니면 신경통 약 같은 입으로 복용하는 약물과 함께 물리치료를 함께 받아보신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고요. 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이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주사를 이제 맞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식 주사부터 뭐 경막의 신경 주사, 그 외에도 척추 관절 주사, 뭐 신경 성형술 같은 다양한 주사요법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이런 주사요법에도 이제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침습 시술을 또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에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크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척추뼈 마디를 이제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후의 단계, 이 수술을 원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그 전 단계, 통증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한다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원장님, 이제 수술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하는 이제 비수술 치료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증식 주사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이제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인대, 힘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장점,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이제 시술 시간도 짧고 뭐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합병증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네네.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대체로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원장님,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나에게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고려하면 좋은 것이 증식 주사일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요. 인대나 힘줄 손상과 관련된 근골격계 통증 이제 두루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약물 치료나 뭐 관절 주사, 신경 차단술 같은 다른 주사 시술로도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경우에 증식 주사 치료로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겠고요. 예. 또 이제 수술하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식 주사 치료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전에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 이런 증식 주사 치료로 통증을 이제 조절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시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 어떤 분들이 증식 주사 치료 받으셨는지 궁금하시죠? 만성적으로 아프셨던 우리 77세 어머님, 제법 고령이신데요. 증식 주사 치료 받으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머님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왼쪽에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디스크 두 군데가 경미하게 약간 볼록하게 신경 쪽으로 이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신경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신경이 디스크에 눌리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렇게 신경 압박이 심하신 편은 아니셨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 이제 3회 받고 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허리 통증이 이제 좋아지셨고요. 네네. 치료 종료하고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이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와, 우리 77세 어머님의 증식 주사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도움 드려봐야겠죠.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든가, 이제 걸을 때는 아프다가 잠깐 쉬면 좀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60, 83이요. 83세 되셨어요, 어머니. 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머님? 제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나면 네. 양쪽 허벅지가 양쪽 아프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많이 아파요. 네, 네. 아,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 바로 허리가 쭉 펴지지 않고 좀 꾸부정하게 계셨다가 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머니? 예, 허벅지가 아프면서. 허벅지도 아프시고요. 예. 어머니 혹시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혹시 사진을 찍어 보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엑스레이를 한번 하도 아파서 가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네. 뭐 4번, 5번에 허벅지가 아픈 데가 4번, 5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오늘 병원에 저기 애들이 예약해놨는데 안 가. 선생님 뵈려고 오늘 안 가요. 그러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었더니 4번, 5번에 뭐 디스크 공간이 좀 좁아졌다 아니면 뼈가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는 애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자세히는 못. 자세히는 못 듣고. 들으셨어요, 어머니. 그냥 예. 그러면 그냥, 어머니 그때 주사 예. 혹시 허리 주사 한번 맞아 보셨을까요? 예, 거기서 한번 허리 주사를 맞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 너무 아프셨어요? 아프셨어요. 예. 어머니 주사 맞으신 지 혹시 시간이 얼마나 지나셨나요? 한 열흘 됐죠. 열흘 정도 돼. 어떻게 맞고 나서 조금씩 통증 완화되는 걸 느끼시나요? 그냥 조금 효과는 있다 싶은데. 아, 약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다행이시네요, 어머니. 예. 어머니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사실은 네.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디스크라든가 신경 통로는 엑스레이에서 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근데 예. 일단은 어머님은 엑스레이 찍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그냥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허리에 맞는 주사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머니. 예. 그래서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예. 주사를 하더라도 한 번으로 완벽하게 통증이 이제 없어지는 주사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치료랑 약물 치료 병행하시면서 통증이 얼마든지 더 좋아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사 치료로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사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사 종류를 바꿔서 또 맞아 보시면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요. 조금 더 치료를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치료했는데도 그렇게 썩 통증이 완화되긴 했지만 만족할 정도로 완화가 안 됐다 그러신다면 꼭 한번 전문 병원 방문하셔서 CT 내지는 MRI가 제일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동네 병원 그냥 그러셨어요. 애들이 동네 병원 그냥 한번 가서 네, 네, 네. 찍어보자고 찍었었어요.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동네 병원 선생님께서 치료를 잘 해주실 테니까 조금 더 받아보시다가요, 어머니. 만약에 네. 통증이 이게 크게 더 많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꼭 MRI 한번 정밀 네. 검사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 한 가지- 예, 어머니 하나 말씀하세요. 여쭤볼게요. 저기 주사 치료 받는 건 기간을 얼마에 한 번씩 맞는 건지 또 몇 번 맞아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어머니 그래서 이제 주사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같은 주사라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허리에 맞는 주사에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너무 짧은 간격으로 너무 자주 맞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용량을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간격이나 횟수가 조금 다양하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통 뭐 그렇죠. 저희가 예. 이제 통증이 심하실 때는 뭐 2주만 해도 맞기도 하고 그러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신다 그러시면 만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경우는 뭐 크게 부담이 없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자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주사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용량이라든가 간격을 조절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는요. 그 치료에 이제 잘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머님처럼 이제 당장 이게 허리가 불편한 건 아니었는데 허벅지가 아픈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허리 사진을 찍어보자 하니까 간혹 이제 환자분들 가운데는 왜 허리를 찍자 하지? 이렇게 생각들이 또 많이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원장님. 네.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이제 허리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허리 통증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허리 통증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이제 허리 쪽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출발합니다. 허리에서 출발된 이제 신경이 이제 다리까지 연결이 돼 있는 형태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다리 저림이라든가 다리 통증,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통증이 더 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왕왕 있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주사 치료 조금 더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주사 치료라도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주사를 좀 더 자세하게 놓는다면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자녀분들 도움 받으셔서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꼭 한번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